자, 다음은 또 나왔네요. 2011년에 입시는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질문부터 봐야 돼요. 갑은 대경영 보조법 33조를 근거로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느냐. 자, 앞에서 볼까요? 사업자 병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방출됐대요. 주민, 인근 주민이죠. 갑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우, 중요한 공식 나왔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건 보통 부작입니다. 갑은 환경보조법 33조를 근거로 행정법상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느냐. 참 질문은 간단한데 쓸 말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 첫 번째, 쟁송수단을 써야 되고 두 번째, 가구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먼저 쟁송수단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험 같으면 심판법, 소송법 하나만 낼 거예요. 먼저 부작위의 성립 요건을 써줘야겠네요.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신청권으로서 논의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행계청이 됩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가 되겠죠. 앞에서 본 사안하고 똑같으니까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부작위가 성립됐어요.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나중에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하네요. 자, 행정심판, 쟁송수단, 가구제, 가구제로서도 30조 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도 쟁송수단, 다음은 가구제, 가구제에서도 집행정지, 그 다음에 가처분 준용이 문제가 될 텐데 가처분은 민사에만 있죠.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부터 볼까요? 부작위와 거부처분. 이것도 여러분 단문으로 대비할 때 제가 지금 막 변시, 행시, 노무 막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경감 단문 교재 작업을 다 못해서 지금 못 찍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뭐 찍게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안 나오네요. 단문 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와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 쟁송수단은 얘는요 의무행 심판만 제기할 수 있어요. 부작위란 처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논란이 될 수 없죠. 임시처분은 가능할 겁니다. 거부처분이라면 쟁송수단은 취소 사유라는 걸 전제로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도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거부나 부작위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시처분은 인정될 수 있겠네요. 자,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처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안 되겠고 가처분 준용도 다 안 됩니다. 거부처분일 때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의무 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역시 인정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도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단문에도 맨날 쓰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은 부작위의 성립 요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수쟁점이에요. 그럼 얘가 뭐냐? 얘가 주요 쟁점입니다. 나머지는 권리구제 수단 공식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끝나요. 여기 앞에도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이 훈련해 보세요. 주어, 장관은
명할 수 있다. 체형, 체제, 형식이죠. 필요한 조치, 문헌이죠. 다의적 문헌입니다. 따라서 재량이다. 질문,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개선명령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 즉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고, 인정된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 또는 거부 처분으로 나눴는데, 사실 부작위만 써도 돼요. 공식은 사실은 부작위로 갑니다. 거부 처분도 근데 아래로는 두라는 측면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재량인지 판단해주고 검토 또는 사안의 경우라고 써도 돼요. 결론은 재량입니다.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 이건 생략해도 돼요.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쓰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행정개입 청구권을 쓰는데 부작위의 성립 요건도 나중에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앞에서 봤던 사항과 똑같습니다. 단순함기 사항이죠. 포섭을 잘해야 돼요. 이 포섭한 내용도 앞의 내용과 동일하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사유보소. 따라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돼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구제수단. 행정재해선포사 구제수단은 뒤에서도 나오는데 결국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쟁점이 된다는 점. 결국 결론은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자 하나하나 다 써볼까요? 재량이다. 그런데 영수축이 됐다. 그래서 강행법규성이 인정되고 사익보호성도 인정돼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더라. 이런 논리 일단 잡아주고, 사안은 부작위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판례에 따르면 필요하다. 신청권으로서 사안은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됐는데 청구권이 있다. 결론, 부작위 성립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부작위에 관한 행정법상 권리, 구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권리, 구제, 수단이 나오면요. 두 가지 뭐라고요? 쟁송수단과 가구제요. 가구제는 뭐뭐 있어요? 집행정지와 가처분이죠. 특히 가처분의 행정심판법 31조는 임시처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소송에는 규정이 없단 말이야. 이건 기본강의나 쟁점심화강의에서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이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준용되느냐. 지금 이게 막 혼동스러우면 빨리 쟁점심화 강의, 쟁점답안지로 한 강의를 빠르게 한번 일독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사례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제수단은 뒤에서도 나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 하잖아요. 이건 알아둬야 돼요. 우리도 이제 사직서 뭐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인사과자 을은 신임 시장이 취임 직후에 비에 소속된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어요. 요청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 청구했다, 신청했다 이래버리면 신청권 문제가 되니까 요청이라는 말이 있으면 신청권, 청구권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4급 공무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거 지금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비시 4급 공무원 갑은 이거 2022년이면 작년 문제네. 사직서를 제출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해서 면직시켜주는 걸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부르죠.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면직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원하는 의사인 사직서, 사직원을 제출해야 될 사안이거든. 잘 볼까요? 갑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 이거를 민법에서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부르죠. 비진의. 진짜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을에게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럼 을은 그런 사직 의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민법 107조.
여러분 민법 어디까지 하나 모르겠네요. 보통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쭉 있는데요. 107조, 108, 109, 110조까지가 있거든요. 107조는 비진의 의사표시인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한 거니까 여기서는 사례풀이 위주로만 갈게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유효하지만 101조 단서에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면 이때는 무효로 한다. 지금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문제되는 사안이에요. 왜? 분명히 전달했다고 하니까 을도 알고 있는 거죠. 인사과장 을이. 자, 근데 사실 인사과장은 인사권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전달했는데 이게 결국 처분권자까지 전달됐는지는 조금 모호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사직 의사가 없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직원이 수리돼서 의원면직 처분이 되었어요. 갑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자, 이건 좀 어려운데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면직 처분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의원면직 처분은 기본 강의에서 배웠죠.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건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쌍방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으면요, 그냥 무효예요. 얘가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건 이 사직원 제출은 처분 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경감 단문으로 대비를 많이 하죠. 행위 요건적인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따라서 이 사직원 제출은 그 자체로 효과가 완결되지 않아. 사직원이 수리가 돼서 받아들여져서 의원면직 처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예요. 반대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도 있어요. 자기가 사인의 행위 자체로 법적 효과가 끝나는 것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얘는 행정행위의 요건이 될 뿐이야. 의원면직 처분은 이런 사직원 제출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예요. 따라서 만약에 사직원 제출이 무효라면 신청 동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은 사직원 제출과 관련해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즉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공법행위에도 준용돼서 사직원 제출이라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라면 이에 근거한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뭐가 되느냐면 결국 사직원 제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 돼. 그랬더니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야? 그렇다면 이 행위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가 돼요. 따라서 얘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고 얘가 쌍방적 행정행위여야 얘가 무효가 되면 얘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건 부수 쟁점이고 메인 쟁점은 결국 얘가 되는 거예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공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이 준용돼. 그런데 민법은 사인들 간의 사적 거래를 규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 공법은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이런 집단적 성격과 그리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나가요. 이걸 정형성이라고 불러요. 정형성. 형식이 정해져 있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성격, 줄여서 집단성. 정형화된 방식을 취하는 정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걸 따지지 않는 객관주의, 의사주의가 아닌 표시주의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민법 107조 1항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요. 공법행위에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이런 거 안 따져, 우리 공법은. 왜? 극단적인 표시주의, 객관주의로 갑니다. 그럼 결론으로 따지면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준용되느냐? 결론 볼까요? 자,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느냐? 만약에 긍정한다면 단서에 따라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사직원 제출인 사인의 공법행위인 사직원 제출은 무효가 됩니다. 얘가 무효가 되면 의원 면직 처분도 무효가 돼요. 무효라는 말은 위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질문,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정된다면 상대방이 아니었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유효가 돼요. 그러면 의원 면직 처분도 적법 유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냐? 적법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다수의 판례인 겁니다. 왜요? 보통 민법 107조 1항 본문 비진의 의사표시여도 유효하다. 거래한 자를 해서 단서 상대방이 알았으면 의사를 중시해서 무효로 간다. 얘는요. 보통 민법에서는 얘를 표시주의,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시켜 주겠다. 단서는 그렇지만 상대방도 이미 알았다면 의사주의,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해 주겠다. 우리 행정법은 뭐만 적용될 수 있다고요? 얘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주의 규정은 준용할 수 없어요. 왜? 행정법의 특징에 맞게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법은 사직원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이게 항의 의사표시더라도 수리하면 그냥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소멸합니다. 이게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한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 경감에 나오기 힘든 문제여서 넘어갑니다. 능력, 경력. 사실 공무원법도 배워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공무원이잖아요. 경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경감 승진해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민법 이거 보세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제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표시주의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표시주의. 객관주의라고도 부르죠. 그러나 이게 단서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무효로 한다. 이 단서가 준용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서가 준용 안 된다. 자, 볼까요? 질문과 관련하여 민법 107조 1항 단서 비진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걸 위해서 로마자 2번에서는 법적 성질을 쓴다고 했죠. 왜냐면 이 쟁점은 중요한 게 얘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얘의 법적 성질이 검토가 될 수 있어요. 얘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여야 얘가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얘가 쌍방적 행정행위여야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직원 제출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면 얘가 무효여도 얘한테 전혀 영향을 못 미치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를 먼저 써야 되는 거야. 왜 쓰는지 알아야 돼. 사직원 제출은 단독행위면서 이게 중요해요. 사인의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인 겁니다. 그럼 의원면직 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가 돼요. 쌍방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 동의가 필수적 요건이야. 신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혹은 무효면 또는 무효가 되면 그냥 얘도 무효예요. 이걸 검토해야 얘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검토 안 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아니라 단순 동기에 불과해. 그러면 사직원 제출이 무효여도 얘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검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부수쟁점, 얘가 중요쟁점이죠. 이거는 이제 단순한 게 사항이야. 진위를 알았더라도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단서로 안 가고. 유효하고 이에 근거해 의원면직 처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다만 긍정설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비진의사표시 무효 규정을 준용한다면 그러면 사직원 제출은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그러면 사정원 제출에 근거한 의원 면직 처분도 사정원 제출이 무효라면 얘도 원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얘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다른 결론도 정확히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른 결론을 이렇게 적어주면 교수들이 좋아해요, 원래. 결국 다른 결론까지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론 있잖아요. 이 앞에서 봤던 문학판검 있죠. 이 문학판검. 뭐 이런 것들. 문제점 학습 판례 검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짧게 써야 돼. 포섭을 풍부하게 해야 돼. 포섭을. 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